가수금. 가수금 이야기해보죠. 가수금은 뭘까요? 가지급금은 법인 입장이 법인이 중심이에요. 법인 중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지급금. 가짜로 뭔가 지급을 했는데 이름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가수금은 뭐예요? 수금을 했어요. 내 돈에 들어왔어요. 법인에 돈이 들어왔는데 이름을 명확하게 하기가 좀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어요. 이 돈 내가 1년 동안은 쓸 거야. 아니면 3년 동안 쓸 거야. 이 돈 빌려가지고 내가 어떤 자산을 사가지고 회사를 운영할 거야. 이런 계획이 있다면 그 돈에 대한 서로가 계약이 명확하죠? 근데 21일이 급여 날이에요. 급여를 주려고 봤더니 통장에 제가 항상 얘기 드린 거 있잖아요. 급여 전날에 10만 원에 내 통장에 남아있으면 저는 행복하고요. 급여 전날에 10만 원이 없으면 누가 점심 먹자고 할까봐 겁나는 게 사람이거든요. 대표이사가 딱 그래요. 급여 날에 2억 7천이 급여로 나가야 돼. 2억 7천 100만 원이 있는 거야. 마음이 든든해요. 걱정거리가 없다니까요. 2억 6천 9백만 원이 딱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피가 말라요. 이 100만 원을 어떻게 구하지? 야, 미안한데 너 나랑 좀 친하잖아. 직원한테. 너 100만 원은 좀 늦게 줄게. 쪽팔려서 안 되죠. 그죠? 친구한테 야 100만 원 빌려줘. 야, 뭔 일 있냐? 집에다 얘기해봐요. 자기야, 우리 나 앉는 거야? 뭐 이런 분위기가 싸해지잖아요. 그쵸? 자, 그런 어떤 것들일 때 어쨌든 본인이 애를 써서 돈을 채워넣죠. 1억이든 3천만 원이든 급하게 채워넣어요. 근데 며칠 있으니까 또 자금이 회수됐죠? 그럼 그 3천만 원만큼은 내가 넣지만 다시 회사가 나한테 돌려줄 거잖아요. 언제 짧은 시간에 그거 할 거를 계약서 쓰고 막 거기 이자율 따지고 하고 있을 게 없죠. 그러니까 그냥 가수금으로 잡아놓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금방 회수할 줄 알고 회사가 급하다고 해서 3억을 집어넣는데 회사가 생각보다 그 돈 회수가 안 되래요. 쓸 거 다 쓰고 남는 돈이 없어요. 또 남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내년도 넘어가고 내후년 넘어갈 수 있죠. 그러면 가지급금도 한 해, 두 해까지는 기다릴 수 있을지 몰라요. 그 결정되는 어떤 정해진 시한은 없으니까. 하지만 뭔가가 계속해서 그렇다면 그건 이 대표이사 가져간 거 아니야라고 보려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가수금도 기간이 좀 쌓이면 이거 회사한테 빌려준 거로 봐야 되는 거라고 해서 가수금 개념으로 잡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급금도 기본적으로 빌려줄 때 이자를 매겨야 된다 그랬죠. 그죠? 가수금은 역으로 내가 이자를 받아야 되는 거죠. 회사에다가.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과거에 가수금과 관련돼서는 이자를 지급하거나 안 해도 딴지 건 적이 없어요. 가지급금은 100% 다 걸었고요. 예. 자, 그래서 가수금과 관련돼서 제가 그러니까 그게 회계법인에서 들어가고 막 국세청 들어가고 합의 보고 막 이래서 해결 안 됐던 건이 하나 있어요. 제가 30분 만에 해결했거든요, 그거를. 그 건이 가수금 건이에요. 한 번도 가수금과 관련돼서 문제 삼은 적이 없는 환경에서 국세청에서 가수금과 관련돼서 세금을 때린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거를 해석상으로 해서 다 해결을 봤어요. 자, 보세요. 가수금은요, 기본적으로 회사가 급해서 어쨌든 넣어주는 어떤 형식이고, 가지급금은 내가 급여로 가져나가거나 배당으로 가져나가고 세금 내고 가져가면 되는 거를 세금 안 내려고 잠깐 가져가 나가는 걸로 했으니까 괘씸죄. 가수금은 회사가 돌아가는데 어려운데 자본금 증자한다고 법원에 넣어가고 기다릴 시간이 없으니까 넣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느슨하게 좀 봐주는 면이 있다 정도는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기간이 길어지면 안 된다. 자,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가수금은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자본이에요? 네? 부채. 회사로서 보면 부채. 질문 자체가 되게 유치한 질문이었어요. 자산이냐, 부채냐, 자본이냐 이렇게 물으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자산하고 요게 반대에 있는 거니까 부채냐, 자본이냐만 물어야 되는데 세 개로 제가 묶어서 물었죠. 그래도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부채죠. 그럼 어떻게 돼요? 부채 비율이 높아지죠. 기본적으로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일반적으로는. 그죠? 안 좋으면 신용 등급이 낮아질 수도 있죠. 외부에서 안 좋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가수금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제가 갑자기 죽었어요. 제 상속재산을 정리를 해야 되죠. 상속세 내야 되니까. 회사에다가 돈을 10억을 빌려줬어요. 그저 가수금이죠. 그 10억에 대해서 회사가 다 닦아 쓰고 남는 게 없어요. 내가 죽었으니까 더더욱더 그걸 회사를 살릴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10억은 내가 받을 돈이죠. 이 10억에 해당되는 건 지금 대손으로 끝나서 날아가 버리지 않았거든요. 살아있어요. 내 상속재산에 넣어서 상속세를 내는 거예요. 10억이 있지도 않은데 상속세를 한 3, 4억을 더 내야 돼. 그 10억은 받지도 못, 제가 대표님들, 세금이 이번에 뭐 너무 많이 나왔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요. 돈 안 버셨는데 세금 나오신 거예요? 뭐. 아니, 벌어서 나온 거야. 그럼 된 거잖아요.
뭐 그거 가지고 그래요. 그런데 이 케이스는 돈이 없는데 세금만 내는 거예요. 억울한 거죠. 그죠? 그래서 가수금과 관련된 부분이 그냥 남아있어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 대한 예를 들어서 가치 평가를 할 때도 부채로 잡히는 거니까 회사에 어떻게 보면 가치를 떨어뜨리는 역할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가수금을 자본으로 옮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만 생각하면 우리 다 외워야지 그게 아니고요. 회사에다가 돈을 빌려줬는데 내가 어차피 주주죠. 내가 여러 번 반복하긴 하지만 회사는요 처음 출발할 때 자본금 내 돈으로 출발해요. 내 돈으로 자산을 샀어요. 그죠? 자산의 정의가 뭐라 그랬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가져오는 어떤 것이라 그랬죠. 이 자산을 몇 바퀴 굴리는 것 자체가 경영이고 운영이에요. 그래서 나온 게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으로부터 해서 이익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익 남은 거를 또 자본으로 돌리지만 그 자본이 다시 자산을 사서 미래 경제의 호익을 가져오는 무언가로 굴려서 또 회사가 굴러가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출발은 자본으로 출발했죠. 내가 1억 투자해가지고 한 2천만 원 벌었네. 한 5억 투자하면 한 1억 벌겠는데라는 생각이 한 바퀴 돌고 나니까 든 거죠. 그래서 돈을 어디서 좀 빌렸으면 좋겠는데 막 주변에 얘기, 야, 너 은행 가봐. 너 기술도 있잖아. 그 신보나 기부 가면 아마 보증서 끊어줄 거고 은행에서 한 몇억을 줄걸? 그래? 갔어. 그랬더니 은행에서 아는 또 기부 신보에 부지점장이 있다. 이거 연결시켜줘. 연결시켰는데 보증서 끊었어요? 돈을 빌렸어요. 1억이 아니라 4억 더 빌려서 5억이 된 거죠? 5억으로 굴리는 거죠. 그죠? 부채도 실제는 자산을 구성하기 위한 요소인 거지 우리가 그냥 부채 갚아야 될 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산만이 경영이에요.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거거든요. 다만 부채가 큰 거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재무관리적으로 보는 이유는 부채에 관련된 건 이자를 지급해야 되고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 디폴트가 나고 부도가 나는 상황이 되니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외부의 제3자가 봤을 때도. 자기 자본은 어때요? 배당 가져가야 되는 게 맞죠, 그것도? 하지만 내 거니까 좀 늦게 가져갈게, 안 가져갈게, 뒤를 미룰 수가 있으니까 신경을 크게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자산, 부채와 자본의 비율 자체가 중요 포인트로 있는 거라고요. 되셨죠? 그래서 결국에는 가수금이라는 부분이 부채에 잡혀 있는 거를 다시 내 입장에서는 어쨌든 회사에 돈을 넣은 건 똑같은 행위죠. 자본금으로 넣었을 때나 부채로 넣었을 때나. 그죠? 그냥 형식상 어차피 갖고 못 나와요. 갖고 나올 건 벌써 갖고 나왔지. 못 갖고 나오는 거잖아요. 가수금으로 놓지 말고 자본금으로 내려놓자는 거죠. 그죠? 그 행위를 자본금 대체라고 하고 가수금 정리 방법이라고도 해요. 그러면 갑자기 부채 비율이 좋아지죠. 재무 비율이 좋아지죠. 대외적인 신용도도 높아지겠죠. 여러 가지 방법들에 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되셨죠? 자, 넘어가 봅시다. 가수금 상황이 가수금 4억이 있네요. 장기 차입금 있고 가업 상속, 상속세 절세 뭐 이렇게 돼 있고 자, 감액 배당 얘기가 나오네요. 자, 이제 우선은 지금 이야기 드린 거는 개념 다 잡혔고요. 그 다음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가수금을 어쨌든 잡는다라는 건 뭐냐면 이것도 개념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내가 회사를 설립할 때 자본금을 넣게 되면요. 내가 넣은 돈, 그러니까 액면가가 5,000원짜리예요. 5,000원짜리니까 5,000원 주고 주식 하나를 발행한 거겠죠? 그럼 그 5,000원만큼이 회계상으로는 자본금 5,000원으로 잡혀 있을 거예요. 맞죠? 지금 5,000원짜리 5,000원이니까. 자, 그런데 10년이 지났어요. 5,000원짜리가 5만 원이 됐어요. 지금. 여기서 내가 자본금을 증자를 하고 싶어요. 가수금을 자본금 넣는 것도 증자잖아요. 왜? 가수금 나 돌려줘. 돌려받은 다음에 그 돈 다시 자본에 넣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5만 원을 내가 이 회사에다가 자본금 증자를 하고 넣고 싶어요. 그러면 주식 몇 개를 받을 수 있어요? 액면가 5,000원이었던 녀석이에요. 10개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죠. 지금 현재는 5만 원짜리잖아요. 5만 원을 넣어도 주식 하나밖에 못 받는 거잖아요. 맞죠? 이게 정상이죠. 그러면 회사에 기록을 해놓을 때는 5만 원을 다 자본금에 집어넣어 놓으면 안 되죠. 이상하잖아요. 5,000원짜리 주식 하나, 5만 원짜리 주식 하나 이렇게 회사에 기록이 되면 이상하잖아요. 액면가는 거의 균일하니까. 균일하지 않은 걸 발행하기도 하는데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자, 5,000원짜리 하나, 5,000원짜리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남은 게 45,000원 있죠. 그게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어가 쉽죠? 주식을 발행하는데 초과해서 받은 돈, 주식 발행 초과금. 어디서 주발초 하면 어렵죠? 그 뭔 소리야? 주발초는 뭐야? 무슨 식초야? 정말 단어만 뜯어보면요. 이게 세법, 상법, 민법 이런 거 법은요. 용어가요. 단어만 뜯어보면 안에 정의가 거의 대부분 담겨져 있어요. 왜? 나중에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그 단어에 함축을 시켜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주발초. 그래서 지금은 지금 얼마가 있었냐면요. 가수금 4억 있었죠? 그죠? 가수금 4억을 넣었더니 자본금은 여기 50이었다가 여기 5천만 원이었다가 6천만 원으로 증가하고요. 주발초가 3억 5,400만 원이 남은 거예요. 되셨죠? 여기까지가 정상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다 자본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큰 의미를 보면. 근데 쪼개져서 이걸 이걸 자본이라고 다 하는데 자본금, 자본잉여금이라고 한다고요. 주발초를. 되셨죠? 자본잉여금엔 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죠? 여기까지. 자, 그렇게 돼서 이런 어떤 재무제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부채에 있었던 거가 밑으로 내려와서 가수금이 자본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됐죠? 자, 그런데 이걸로 끝낼 게 아니고요. 우리가 배당을 받으면 배당 소득세를 내죠. 혼자 받건 아까처럼 쪼개서 받건 배당 소득세를 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자본잉여금 중에서요. 이 자본금의 1.5배가 넘어가는 금액에 해당되는 것만큼 잘 따라오세요. 60억인데 1.5배면 60억이 아니라 6천만 원인데 1.5배면 9천만 원이겠죠? 9천만 원이 넘어가는 부분 그러면 얼마예요? 지금 제가 계산도 안 되네. 2억 6,4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죠? 2억 6,400만 원만큼은 그거를 배당으로 가져 나오면요. 배당 소득세를 안 내도 된다. 이거예요. 회사를 갔는데 주발초가 있어요. 왜? 증자를 하면 주발초가 발생할 확률이 거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대표님 돈을 빼와야 돼요? 뭐 급여로 빼올려도 소득세 많이 내야 되죠? 배당으로 갖고 올려도 배당 소득세 많이 내야 되죠? 뭐 그냥 퇴직금으로 갖고 올려도 세금 많이 내야 돼요? 봤더니 주발초가 있네요? 대표님 세금 한 푼 안 내고 2억 6,400만 원을 빼드릴까요? 대표님이 깜짝 놀라죠. 이걸 우리가 이름 붙인 건 뭐냐면 감액 배당이에요. 왜 감액 배당일까? 배당을 하는데 뭘 감액했네? 뭘 감액했는지가 생략돼 있어요. 자본 잉여금을 감액해서 배당을 했구나 생각하면 돼요. 그럼 그럴 수 있는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뒤에 정리해놨어요. 되셨죠? 이해만 되면 돼요. 그래서 어디 갔는데 주발초가 있다. 반가워하셔도 된다. 왜? 확실히 생생낼 수 있는 엑시트죠. 우리가 회사에서 10%에서 15%의 세금 내고 엑시트 하는 거면 베스트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세금 10% 1%도 안 내고 갖고 나오게끔 한다면 베스트 오브 베스트죠. 그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예요. 감액배당 효과 장점. 이렇게 해서 이겨해서 이렇게 했다. 법적인 것까지 다. 그러니까 왜 이런 것들 뒤에 다 붙여놨냐면 지금 여러분들 이거 강의 교재가 아니에요. 이거 북으로 만든 거예요. 이북으로 만들어서 올려놓을 거거든요. 이북이에요, 이북.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갖고 공부도 하고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이 케이스를 한번 다시 한 번 더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거의 근거를 물어보죠, 대표님이. 세무서는 안 된다는데 이거 근거 좀 갖고 와봐. 이렇게 그 자리에서 근거는요, 소득세법 몇 조 몇 항에 이거에 의거해서 있었습니다. 판례 뭐에 의해서 있습니다. 근데 뒤에 다 붙여놓은 거예요. 네. 되셨죠? 자, 가수금. 자, 아까 설명 다 드렸어요. 미치는 영향들. 자, 다 됐어요. 가수금. 감액배당 이야기 지금 다 설명했던 거 그대로 다 소득세법 규정까지 다